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연역법을 설명합니다. 엄청 흥미진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상당수는 불충분하거나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부족분을 좀 채우고 오해를 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눈이 확 떠질지도 모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 시리즈는 수리 논리와 논리 연산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결코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를 탐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 논리는 인간 머리 바깥의 별개의 학문으로서 인간이 이미 표현한 문장 일부에 관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미 표현된 기호를 고고하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통과 미래에 생겨날 반응,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리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크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집합론, 이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논리 시리즈를 하는 주된 목표는 다음 질문에 논리로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견해를 밝힌 의견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답안지를 잘 쓰고 논술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코디정에게는 순정이 있습니다. 종교의 입문에서 신을 믿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선량해지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생각이 깊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자라면 부자이거나 권력을 갖고 있다면 약자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부자라면 그러기를 바라고요. 어른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기대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식을 이번 생 순진하게 믿고 싶고 이것이 저의 순정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런 바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신을 믿어도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고, 철학을 공부해서 삶이 바뀌기는커녕 아는 척하기만 할 뿐이고, 강자가 돼서는 약자를 돕기보다는 힘을 뽐내기만 할 뿐이며, 어른이 돼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아주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분노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덧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을 때 후회 없도록 나는 내 순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런 입장인데요.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라면, 논리를 탐구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가 추구하는 유용함입니다.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연역 추론, 인간 지식의 코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해와 편견. 두 가지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추론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으며 이 양자는 서로 대립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인간의 추론은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연역법은 귀납법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추론에 관해서, 즉 생각의 도약에 관해서 그저 모든 인간 머릿속에 공통된 기본 프레임, 그게 바로 연역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역법으로 추론합니다. 귀납법은 연역법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9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역법은 두갈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귀납법은 미갈식이라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연역법과 두갈식은 전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두갈식은 글의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글쓰기 방식에 불과하고 생각의 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역법은 머릿속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의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도약하는 추론, 리즈닝을 의미하고 두갈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역법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모형을 일컬어 실로지즘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늙는다. 정우성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정우성은 늙는다와 같은 추론입니다. 소전제인 정우성은 인간이다 라는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대전제인
모든 인간은 늙는다 라는 문장은 과거 어딘가에서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이 대전제가 활약하면서 정우성은 늙는다 라는 판단으로 도약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주장입니다. 대전제를 주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연역법은 두갈씩이라고 오해하는 건데요. 이런 연역법을 두갈씩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그렇지만 저는 정우성이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우성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이 짧은 단락의 글에서 핵심 주장 정우성은 늙는다가 맨 앞에 있습니다. 연역 추론의 순서로서는 이 결론으로 맨 뒤에 나왔던 문장이 두갈씩에서는 맨 앞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두갈씩입니다. 당연하게도 연역 추론은 미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정우성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늙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정우성도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주장을 맨 뒤에 배치하는 것이 미괄식 표현법입니다. 추론은 표현법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머릿속에서 활동하는 생각의 프레임인데요. 이 문장들은, 지금 바라본 이 문장들은 미괄식으로 표현됐지만 완벽한 연역 추론입니다. 즉 연역은 미괄식으로도 두괄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연역 추론의 흥미로운 점은 대전제는 생략 가능하고 대체로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우성은 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은 완벽한 연역법, 연역 추론인데요. 대전제인 모든 인간은 늙는다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아는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원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런 생략이 가능한 까닭은 인간 모두 공통 머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공통된 프레임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대전제를 생략한다고 해가지고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갈식 혹은 미갈식은 대전제가 아닌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러므로 핵심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주장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주장을 이해하는 초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토대와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토대와 구조 모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머릿속 프레임 속에서는 보편이 개별의 우세력을 갖고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연역 추론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라는 토대가 없다면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제는 마치 결론의 법적 근거로 막 작용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연역 추론 구조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제에 주목해 보기로 해요. 대전제는 추론의 토대이고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도약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전제는 사람마다 같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게다가 아주 많습니다. 대전제가 건강하면 연역 추론의 결과도 건강하고요. 대전제가 좋다면 그 결론도 좋고요. 반면 대전제가 병들었다면 연역 추론의 결과도 병들게 마련이고요. 대전제가 이상하면 그 결론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토대는 인간 지식의 최종 병기이자 모든 오류의 서식지가 됩니다. 대전제가 활약하는 이 연역이 인간의 머릿속에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막 확장되는 거거든요. 또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 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추론 사건들을 예를 들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 그러므로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올 것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의 두 문장 사이에 우주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대전제가 머릿속에 발견되자마자 소전제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라는 판단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가 활약하는 리즈닝, 즉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 사건의 결과 모험자들은 대서양을 건너기로 결심했고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지구는 둥글다라는 대전제가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다면 무작정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세상의 끝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어딘가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나오게 되었겠지요. 다음 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 이 두 개의 판단만 있으면 완전 허튼 소리하는 사후정이 되고 맙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라는 판단에서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라는 결론이 전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제 전자기파는 빛이다라는 문장이 우리들 머릿속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 추론은 자연스럽게 결론이 정당화됩니다. 이런 연역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입니다. 이제 다른 대전제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판단은 동일하게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 까닭은 우세력을 발휘한 대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여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소전제는 앞의 예와 동일한데 대전제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과학적인 지식이 오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구조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믿어버립니다. 일단 이런 논리의 구조에 낚여버리면 그 사람의 주장을 꺾기 어렵습니다. 어떤 전자기파냐에 따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전자기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대전제를 교정하는 일은 아주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대전제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우세력을 잃을 때까지 외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대전제를 채용하느냐에 따라 주장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죠.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추론에서 주장은 여성과 남성의 공평한 대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대전제, 모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원리를 대전제로 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음 추론을 보지요. 이 추론의 주장은 젠더의 차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완전 결론이 다르잖아요. 대전제는 아까와는 달리 인간은 사람마다 우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주장은 결국은 각자가 신념으로 믿는 대전제에 달려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연역 추론을 살펴봤지만 현실에서는 연역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당뇨병 환자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러므로 나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당 덩어리는 먹지 말자. 이 찹쌀떡은 당 덩어리다. 그러므로 이 찹쌀떡을 먹지 말자. 이 전체적으로 연역 논리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추론을 하는 사람은 당뇨병 질환이 있거나 혹은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전제 당뇨병 환자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당덩어리는 먹지 말자가 추론에 관여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게 이런 대전제가 없었다면 그는 식단 관리를 게을리할 것이고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처럼 건강한 대전자가 머릿속에 있다면 연역 추론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다음 3단 논법을 다시 떠올려 보죠.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죽는다가 근거가 돼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완전 비논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대전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요. 논리적으로 완전 타당해집니다. 이런 게 인간 머릿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런 추론은 완벽한 3단 논법이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대체로 인류 역사는 이런 3단 논법을 신봉해 왔습니다. 대전제인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판단은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강력한 우세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전제를 자기 신념으로 삼는 사람에게 연역의 결론인 나는 천국에 간다는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너는 왜 이런 걸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테러, 전쟁, 학살 같은 불행한 역사가 인류사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연역 논리로 다음 추론을 살펴보기로 해요. 넌 노비냐? 그럼 노비에 맞게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순리지. 이런 추론도 완벽한 연역법입니다. 대전제, 사람의 신분은 하늘이 정한다 라는 게 나타난다면 말이죠. 신분 계급 사회를 만든 것은 사실상 사람의 신분은 하늘이 정한다 라는 대전제가 사람들 머릿속에 막강한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노비에 맞게 사는 것은 하늘의 정한 순리다라는 결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대전제가 없었다면 노비라는 판단에서 하늘이 정한 순리로 도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다양한 대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때로 한 개, 때때로 여러 개 등장하고 선택되고 결합돼서 사실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연역 추론의 핵심이며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들 대전제 덕분에 인간의 생각은 계속 도약합니다. 이런 대전제는 한때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기여하고요. 또 한때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소전제에 주목해 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대전제 살펴봤습니다. 소전제는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추론은 이러한 소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대전제가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라요, 소전제를 매개로 나타나는 점 잊지 말기로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소전제는 대상에 대한 사실 판단입니다. 전제가 없다면 결론도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실 판단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팩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판단은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핵심 주장, 결론이 탄생하는데 팩트 체크는 기대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실 판단을 했음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까닭은 결국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전제 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전제의 사실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다르더라도 교정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닌데요? 라고 누군가 지적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답하면서 쉽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단을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제가 우세력을 갖는 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전제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판단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전제는 주장, 즉 결론의 근거이며 실제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넷째,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전제가 근거로서 주장에 미치는 강약의 문제, 그것을 더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는 주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7강에서 근거에 기울기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리 이야기 응용편에서 좀 더 자세한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는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전제는 머릿속에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란 뭐였죠?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을 우리들은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대전제는 머릿속에서 깨어나서 그 우세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살펴본 예문들을 다시 몇 개 살펴보기로 해요. 소전제에서는 그다지 의견 충돌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역 추론에서 대전제와 결론은 정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판단,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라는 말이 나오자 이 세 문장은 견고하게 연결됩니다. 다음, 전자기파는 빛이라는 대전제와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라는 주장 사이의 간격은 매우 멉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하자마자 그 판단을 근거로 아주 자연스럽게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판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추론 사건에서 보죠. 이 추론 사건에서 지금 여기에서 판단은 아까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론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소전제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 추론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인간이라는 소전제 판단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생물학적인 특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의 대전제가 등장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견해 차이, 논쟁의 본질은 이처럼 사실 판단, 팩트체크의 차이에서 벌어진다기보다는 결국 대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주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론의 핵심, 즉 생각의 도약의 핵심은 어떤 결론을 연역해내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적인 진술을 뜻하는 단순 결론일 수도 있고요. 다른 추론에서 대전제로 사용될 원리를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연역의 결론이 바로 주장입니다. 주장에 대한 설명, 설득, 찬반이 인간 활동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성의 힘에 의해 생각을 도약시킨 그 주장이 추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맞서고 반박하고 대항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장은 사람마다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때에는 대체로 추론에서 사용한 대전제가 같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전제가 다르면 주장도 달라지지요. 둘째, 이런 주장은 단순히 근거로 작용하는 사실 판단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 머릿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연역 프레임, 그 프레임이 근거, 즉 사실 판단을 매개로 이런 주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주장은 주장으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그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전제의 우세력과 사실 판단에 의해 생겨난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론으로 대체되거나 교정될 만한 게 아닙니다. 즉,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은 한 주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주장을 막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대전제를 다른 것으로 교체되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넷째, 결론 판단은 단순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세부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결론, 즉 주장은 다시 머릿속에 보관돼서 나중에 다른 추론 사건에서 대전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우리는 서쪽으로 항해한다. 가다 보면 동쪽이 나올 것이다. 연역 추론의 결과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자기파는 빛이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는 빛으로 음식을 데운다. 이 추론 사건의 결과 새로운 지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전자기파는 건강에 해롭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우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는 건강에 해롭다. 이 추론 사건의 결과 건전하지 못한 결론으로서 오류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페미니즘 사상의 새로운 대전제가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러므로 나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 당덩어리는 먹지 말자. 이 찹쌀떡은 당덩어리다. 그러므로 이 찹쌀떡을 먹지 말자. 첫 번째 추론 사건의 결론인 나는 저탄고단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가 두 번째 추론 사건의 결론인 이 찹쌀떡을 먹지 말자라는 주장에 대전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하늘이 정한다. 넌 노비냐? 그러므로 노비에 맞게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순리다. 대전제가 폐기되면 결론도 힘을 잃습니다. 혹은 결론이 터무니없으면 대전제를 수정합니다. 핵심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그 사회가 이룩한 진보 수준에 걸맞지 않게 되면 대전제가 머리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지의 대전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는 대전제가 연역 추론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논리 문제는 대전제 문제입니다. 추론 사건은 대전제가 우세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공통 프레임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개성도 있잖아요. 즉 인간 머리 안에는 공통 요소도 있고 개별 요소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많고 변화하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공간, 사람마다 대전제가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대전제가 바뀌고 장소마다 대전제가 다르며 사람마다 대전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전제는 미정된 상태, 미지의 상태로 남고 그렇다면 미지의 대전제를 탐구하는 것이 논리적 생활의 기본 과제입니다. 머릿속에는 공통 요소도 있고 개별 요소도 있습니다. 대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요소의 대전제는 사회의 일반적인 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서 우세한 대전제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자연 법칙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준하는 도덕 법칙이나 도덕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토론과 교육을 통해 얻은 대체로 우리들의 상식, 머릿속 공통 요소로서의 대전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별 요소의 대전제는 그 사람이 선택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세계관은 대전제입니다. 지금껏 제가 철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웹소설, 게임, 문학에서 작가는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 작품 전체의 우세력을 행사하는 대전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 문학이 아닌 경우 그냥 우리 개인의 일상사, 개인의 인생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험 지식이 그걸 만듭니다. 경험이 다르면 대전제도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흥미롭게도 그 대전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이 주입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제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이 주입한 대전제의 경우 의식의 주체로서 내가 등장함을 계기로 대전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확정된 대전제.
대전제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논쟁하면서 대전제를 두고 공방합니다. 대립되는 주장끼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대전제를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대의 대전제에 동의할 수 없네. 난 당신과 생각이 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논쟁이 되려면 이 대전제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면 인간 사회의 논쟁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이런 치열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괜한 싸움,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제는 신념의 영향을, 개인의 집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신념이 강한 사람, 신념을 자극하면 도저히 못 참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인류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슬기롭게도 우리 인간은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해서 사람들이 그 대전제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크기는 뭐 임의적이죠. 두세 명 수준의 사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큰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국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약속을 일컬어 우리는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실정법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인류의 도덕법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과학, 기술, 학문 분야의 성과로 만들어진 전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확정해 둠으로써 대전제 자체에 대한 도전과 다툼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전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전제를 인정하거나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제는 더 높은 수준의 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겠지요. 더 진보된 지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통제되고 대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대전제를 따라야 합니다. 확정된 대전제는 추론의 토대이자 법적 근거가 되고 그것이 연역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오공은 새로운 아이스크림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이 정말 똑같아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제조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손오공은 특허권자입니다. 사오정은 손오공 피셜로 특허를 침해한 좀 나빠 보이는 사람입니다. 특허권자는 흔히 상대방을 카피캣이라고 도덕적으로 비난합니다. 손오공은 두 아이스크림 제품을 보여주고 비교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동일한지 이러면서 근거를 댑니다. 우리는 과연 유사하다면서 손오공의 주장에 공감하고 사오정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근거는 논리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감은 논리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역을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이 대전제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해냐 침해가 아니냐 이게 주장 즉 결론이 됩니다. 사실 판단은 법률의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행위가 되고 그 내용은 한편으로는 특허 청구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기재사항을 읽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오정의 아이스크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연역 추론을 합니다. 대전제는 법률 규정으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때의 연역은 확정된 대전제를 인정하라 라는 권리 주장이 됩니다. 연역의 이런 특성을 파악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연역을 법적 근거를 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해설합니다. 대전제가 확정되어 있다면 추론 사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역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제에 대한 다툼이 없잖아요. 따라서 논쟁은 사실 판단, 즉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가 대전제에 얼마나 부합한지 설득하는 것이고 그 설득력 향상에 초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대전제를 모른다면요.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권자의 권리 주장을 막 하는데 특허법의 규정을 모른다면요. 비논리적인 주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므로 이 법적 침해 사건이나 권리 주장은 그 법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그 법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간 지식의 최종 병기이자 모든 오류의 서식지인 대전제, 그런 대전제가 활약하는 연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좀 시청해 보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싹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희망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인간 활동을 지적 활동으로 변모시켜 보관한 무수히 많은 개념과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괜히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전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보관된 대전제가 있는 한 인간 지식은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항상 올바른 지식으로만 우리 인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모든 오류는 머릿속 대전제가 잘못 기능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납 추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에 대한 지식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